네, 이제 증시 각도기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속보로 저희가 이 시간쯤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버핏의 단짝으로 알려진 찰리 멍거가 향후 99세로 별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증시 각도기님도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 것 같네요. 만나보고 와서 또 현장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시 각도기님 곽상준 지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서 감기가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혜 아나운서님도 빠르게 쾌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1924년에 태어났던 먼거가 99세, 100세 채우실 줄 알았는데 99세에 일기로 별세를 하셨는데요. 1924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마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멍거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버핏의 고향도 오마하고 그리고 멍거도 오마하에서 태어났고 실제로 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 수십 미터 거리에서 서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핏과 더불어서 알려져서 유명해졌습니다만 또 오히려 버핏에 의해서 조금은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버크셔 덕분에 유명해졌으나 또는 버크셔 때문에 약간은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하나가 멍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핏과의 인연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죠. 버핏과는 1959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딱 보자마자 홀딱 반한 사이가 되었죠. 완전한 브로맨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둘 다 투자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버핏은 그때 이미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홀딱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59년도부터 계속 서로 간에 전화를 하면서 지냈고 들리는 얘기에 하면 한 번 전화를 하면 끊을 줄을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원거가 캘리포니아에 주거할 때도 한 번 전화를 하면 몇 시간씩 서로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친하게 된 것은 서로 간에 보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아주 극대화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1972년도에 버크셔의 그 시즈 캔디 인수입니다. 그 이전까지 버핏은 투자를 어떻게 했나요? 투자 아주 잘했습니다. 투자를 잘했는데 어떻게 잘했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따라서 잘했죠.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은 또 그 앞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있습니다. 대공황을 거쳤던 사람들은 29년도에 대부분 투자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때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떤 식의 방식으로 투자를 했냐면 절대 죽어도 망하지 않을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너무 많고 현금이 너무 많은, 즉 시가총액 대비 현금 보유 비중이 더 높거나 그 등가 수준에 되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도 꽤나 괜찮은 그런 회사들을 주로 샀죠. 그리고 버핏도 부실 회사를 사가지고 정상가 근처에서 파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담배꽁초 투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담배꽁초 떨어졌을 때 집어보면 필터까지 조그만 길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모금 빨 수 있는 그 여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모금을 빤다, 한 모금의 수익을 빨아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투자 중심의 사람이 바로 버핏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 캔디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버핏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버핏이 분석하기에는 이 회사는 대략 한 1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사라고 했냐면, 얼마에 팔겠다고 했냐면 300억이 넘는 가격에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달러 분석이 나왔는데 2,500만 달러를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버핏 기준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설득을 한 것이 바로 먼 겁니다. 아니다.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좋은 회사는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즈 캔디가 현금 빠는 기계였습니다. 그냥 현금을 쭉쭉 창출해내는 거죠. 게다가 뭐 캔디라는 게 설비 증설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비 증설 없이 계속해서 돈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면 이 시즈 캔디, 그러니까 뭐 옛날 돈이긴 합니다만 약 한 300억대 주고 산 회사가 누적
수익이 얼마냐면 한 2조 6천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뽕을 뽑았죠. 이때부터 버핏의 시각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싼 회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회사를 사고 가치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멍거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멍거는 무엇보다도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격자형 지식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멍거인데요. 책 읽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을 읽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버핏과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멍거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버핏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국에 옛날에 이제 지역마다 지역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버핏에 대해서 알려진 일화는 그 지역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다 읽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핏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요즘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전기에서도 좀 드러납니다만 약간 천재가라는데 그냥 천재가 아니라 약간 이런 표현 들으면 버핏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공부해본 바로는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나 약간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천재다. 그러니까 숫자와 투자에 집중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였는데 아마 멍거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격자형 지식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점이 하나 찍힌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읽다 보면 이 점과 점이 선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선과 선이 연결되면서 그물같이 망을 만들고 이것들이 더 연결이 되어지면 큰 그물망,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멍거가 얘기하는 격자형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멍거의 그 인터뷰 내용들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엔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60년대 투자에 있어서는 게으른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저PBR 스타일의 기업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투자의 분위기가 평균보다 나은 기업을 가지면 그 기업들이 알아서 이익을 창출해 준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멍거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애플에 대한 투자나 이런 버크셔 이런 투자들은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멍거 투자 스타일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최근에 버크셔가 하고 있는 이런 기업도 사? 하는 그런 것들은 멍거의 스타일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멍거의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거가 했던 이 얘기를 꼭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나보다 더 빨리 돈을 버는 남을 신경 쓰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는 여러분이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죄악이자 정말 멍청한 죄악입니다. 엄청난 고통만 있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올라타려고 하나요? 되돌릴 수 없는 일로 속을 태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노와 중화에 휩쓸린다면 큰 실수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그런 감정에 휩쓸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질투 역시 전혀 쓸모가 없으므로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질투가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질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질투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행동은 피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 한국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정말 포모가 너무 심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을 살아왔던 100년을 살아온 투자자, 약 한 80년 정도를 투자했던 이 투자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은데요. 남을 질투하거나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은 나를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멍거의 어록으로 남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